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중국 업체의 기술 혁신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동차 산업을 재정의하고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시장에서 계속 고전하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반격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영 상황은 전기차 캐즘 현상과 중국 시장 쇼크에 이어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 정책과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퍼펙트 스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투자를 축소하고 전기차 판매 목표를 낮춰 잡는 등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거나 포기했던 내연기관차 개발을 재개하고 있고 막대한 투자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SDV 개발은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판매 부진으로 이익이 줄어들면서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증가하는 투자비를 마련하려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와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SDV를 실현하기 위한 전기전자 아키텍처와 차량 OS 세 가지 핵심 기술에서 크게 앞서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중국 업체의 배터리 기술 혁신은 과거 주행거리 증대와 충전 시간 단축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고속 충전, 열관리와 함께 재료 혁신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에 더해 나트륨 배터리, 반고체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ADAS의 레벨 2 플러스의 NOA 자율주행 기술은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고전하면서 마켓 쉐어를 잃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의 성공 경험에 취해서 중국 로컬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토요타, 닛산, 폭스바겐은 글로벌 모델로 개발되었던 전략 전기차를 중국 법 규정도만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후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실적은 참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고객들이 변화한 니즈를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중국 업체의 기술 수준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글로벌 업체 중 토요타와 닛산, 폭스바겐은 이러한 안일한 개발 방식을 반성하고 중국 업체 대비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현지화 전략으로 개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에 직접 투자하거나 로컬 부품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격 준비를 해왔습니다. 토요타와 닛산은 이러한 현지화 전략으로 신차 BG3X와 N7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런칭했습니다. 런칭 초기지만 이전 차와는 다르게 판매 실적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현지화 사례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먼저 토요타는 중국 여러 곳에 산재했던 연구개발 조직을 토요타 지능 전동차 연구개발회사로 재편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개발 책임자인 PM을 리저널 칩 엔지니어로 변경하여 중국인 엔지니어를 신차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여 차량 기획에서부터 개발, 생산, 판매까지의 전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중국 로컬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ADAS 레벨 2 플러스의 기능 외에도 저가격과 개발 스피드가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요타는 이텐가 플랫폼 대신 광주기차 아이온 V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채용하기 어려웠던 중국 로컬 부품을 일거에 65% 이상 사용하면서 원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타 그룹 부품 회사에서 조달하던 전동 엑셀도 과감하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니덱 제로 변경했습니다.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술은 중국 로컬 모멘타와 협업을 했고 인포테인먼트에는 화웨이 OS를 채용하면서 중국 고객들이 원하는 스마트카를 17개월 만에 매우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폭스바겐도 현지화 전략으로 샤오펑의 플랫폼을 이용한 차량과 중국 로컬 스타트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차량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자 노선 자전주의로 일관해온 혼다와 현대차 그룹은 두세 번의 실수를 계속해왔습니다. 혼다는 자기 기술을 맹신하면서 이와 예라는 서브 브랜드까지 도입하며 신차를 런칭했지만 성능은 열세한데 고가격 설정으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번 상해 모터쇼에서 혼다는 향후 개발하는 차는 중국 로컬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개발 전략을 토요타처럼 현지화 전략으로 변경했습니다. 현대차도 협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타 업체들과는 달랐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등의 구체화 전략과는 달리 현대차 그룹은 전략적 협력 협의 체결식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결식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된 내용도 없는 편입니다. 기아는 이 GMP 플랫폼의 우위성과 지금까지 축적된 최고의 기술을 집결한 EV5를 런칭했지만 성능 가격에서 중국 NEV와 경쟁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대차는 EV5를 베이스로 조금 개선한 엘렉시오라는 전기차를 런칭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에는 중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능도 없고 소프트웨어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 기능도 없이 런칭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현대차 그룹은 당분간 중국 시장에서의 반격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렉시오는 중간에 개발이 드롭되었다가 다시 만든 차라고 합니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드롭을 했지만 현대차 딜러들이 전기차 없이는 딜러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불만 때문에 할 수 없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은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능을 실현하고 있지만 개발 방식은 다릅니다. 테슬라를 비롯하여 니오, 샤오펑, 리오토와 화웨이, 샤오미는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훈련, 차량 데이터 수집, 실시간 처리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반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 벤츠, 아우디 등과 중국 로컬 업체들은 화웨이나 바이두 그리고 모멘타 등 전문 업체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았던 BYD는 서둘러 자사 독자 개발 방식과 함께 화웨이와 모멘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업체는 기술적 차별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반면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경쟁사와 차별화가 어려운 부분과 함께 문제가 발생할 때 적기에 개선하지 못하여 고객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와 지리의 합작 법인인 지유에는 최근 파산했습니다. 이 업체의 차량에는 바이두의 아폴로 시스템의 레벨 2 플러스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아폴로 시스템은 블랙박스로 되어 있어서 지유의 엔지니어가 문제를 발견하고 바이두의 개선을 요청하면 개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면서 판매는 부진해졌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두는 중국 내 최고의 로보택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타 자동차 업체들은 바이두의 에이다스 시스템 대신 화웨이나 모멘타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 중에는 경쟁사와 차별을 개하기 위하여 시스템 온 칩의 연산 능력을 키우면서 레벨 3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3는 현재 벤츠와 BMW가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과 미국 일부 주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 가격이 6,000유로 정도로 매우 비싼 편으로 대중화는 당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레벨 3의 대중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자동차들과의 거리를 다시 벌리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벨 2의 에이다스 기술 개발은 대부분 독자 개발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로보택시의 강자 웨이모와 테슬라의 FSD를 따라잡기 위한 레벨 4 이상의 기술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확보하려고 해왔습니다. 포드와 함께 아르고 AI에 투자했던 폭스바겐은 실패를 했고 토요타와 현대차가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의 성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중국 업체들은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술로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선도한 엔드-투-엔드의 기술도 적용하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P2P, D2T까지를 커버하는 새로운 운전 지원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폭스바겐은 물론 레벨 4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능에 우선을 두고 미국,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두 개의 시장을 구분하여 자전주의와 수평분업이라는 이원적인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중국 시장용은 모멘타와 협업하고 미국 등 이외 시장은 그룹 내 덴소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용으로 샤오펑에 투자하여 샤오펑 차량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안에 더하여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조인트 벤처 업체를 만들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리비안과 만든 합작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션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앞서가는 웨이모 등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의미 있는 성과를 언제 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자회사가 된 포티두닷을 내세워 자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4의 로보택시 완전 상용화에는 안전성 문제, 코스트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벨2 플러스의 NOA 기능이나 많은 지역을 값싸게 커버하는 레벨3의 기능은 경쟁사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전략과 함께 이 기술을 조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SDV 개발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